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오늘 주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수익 좀 내볼까 이건데요. 여러분의 사랑 덕에 제가 공익 광고를 찍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떠나서 매력적인 특징이 있는 투자 상품이기도 하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우리 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까지 잘 들어주세요. 정책형 뉴딜 펀드란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정말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시대, 녹색 시대가 앞당겨왔죠. 대한민국도 이거에 맞게 디지털, 그린 경제로 전환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25년까지 디지털, 그린 분야에 160조 원을 투자해서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런 의도라는 거죠.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이를 위한 방안이 바로 뉴딜 펀드 이겁니다. 현재 시중 부동자금이 1200조에 가까운 상태예요. 이 돈이 뉴딜 투자로 가게 해서 국가 산업을 키우고 수익도 같이 나누자 이런 의도로 만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정책형 뉴딜 펀드는 재정 정책 자금을 마중물로 뉴딜 분야 기업,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되는데 2021년부터 25년까지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 펀드의 구조가 독특하죠. 우선 국가와 정책금융기관이 출자를 해서 모펀드를 만들어요. 여기에 민간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합쳐서 자펀드를 아래에 여러 개를 만듭니다. 이 자펀드들이 뉴딜 프로젝트 곳곳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관련 기업에 투자가 되기도 하고 민자사업이나 인프라에 투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투자를 받는데 금융기관도 투자하고 국민참여펀드도 만들어서 국민들도 여기에 민간 투자자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책형 뉴딜 펀드 재원은 어떻게 조성할까요?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펀드 조성이 시작되는데요. 펀드 재원은 재정, 정책자금, 민간투자기금입니다. 2021년에 최대 4조를 목표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이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0조 규모의 펀드가 조성됩니다. 재정 정책자금은 펀드 재원의 35% 수준으로 재정출자분, 산업은행, 성장사다리 펀드 자금으로 조달을 하고 민간 투자 자금 중 일부는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조성해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1년 투자 재원은 어디에 쓰일까요? 먼저 민간 상향식 투자 제한에 기반해서 자금을 배분하고 6대 핵심 뉴딜 산업에 중점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DNA, 미래차 그린 모빌리티, 친환경 녹색산업, 뉴딜 서비스, SOC 물류 디지털화, 스마트 제조, 스마트팜 이렇게 볼 수 있죠. 뉴딜로 뉴딜 관련 M&A, 핵심 기술 인수, R&D, 설비 투자, 사업 전환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성장 자금의 투자가 병행됩니다. 셋째로 기업 투자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인프라 사업에도 일부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투자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정책형 뉴딜 펀드는 민간 자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 투자를 허용했다는 겁니다. 펀드 운용 기간을 보면 일반적인 정책 펀드 운용 기간인 7에서 8년 정도에 반해서 최대 20년까지 허용이 되었다는 점. 장기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펀드 등은 최대 20년까지 설정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은 투자 위험이 높은 분야는 정책 출자 비율을 35%에서 최대 45%까지 상향하고 리스크가 큰 분야는 성과 보수를 하향 조정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특징은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인센티브 옵션이 총 3가지예요. 첫 번째 옵션은 손실금 일부 보전입니다. 펀드 자금 규모를 보면은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7조를 투자하고 민간에서 13조를 모읍니다. 여기에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후순위 출자를 해요. 다른 펀드에서는 볼 수 없는 안전장치가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초과 수익 이전이에요. 펀드에서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정책 자금으로 귀속되는 초과 수익 일부를 민간 투자자에게 우선 배분하는 옵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옵션이 안정성이라면 두 번째 옵션은 수익성의 특징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옵션은 콜옵션 부여예요. 콜옵션이란 상승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투자 기간 이내 펀드가 잘 되었을 경우에 사전에 내가 정한 행사 가격으로
정책 출자분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자펀드별로 복수 선택, 미선택이 가능해요. 그런데 첫 번째 옵션과 두 번째 옵션은 동시 선택이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을 내보면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해볼만 합니다. 우선 돈이 몰리는 곳에 수급이 몰리는 거고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겠죠. 장기 투자로 성공할 확률도 높습니다. 인센티브 선택에 따라 손실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치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펀드보다 매력적인 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설명 잘 들으셨나요? 정책형 뉴딜펀드가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민간 역시 이를 뒤따르는 분위기죠. 가장 큰 특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함께 해나간다는 겁니다. 투자자로서든 뉴딜 산업 종사자로서든 뉴딜 인프라를 누리는 일반 국민으로서든 직간접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똑똑한 디지털 뉴딜, 건강한 그린 뉴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